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됐죠? 자, 마감했는데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 오늘같이 많은 뉴스가 나오는 날도 드물 정도로 뉴스가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아시죠? 이제 알림 설정까지도 하시고 제 영상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돌입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쪽의 주요 동향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뭐 아시다시피 연준이 0.2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3.75%에서 4%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죠. 파월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제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금리를 이번에 낮추는 건 유력하지만 현재 미국이 추가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어려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0. 지금 현재 물가가 이번 발표된 게 3%, 이전에 2.9%,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지만 물가가 올랐죠. 오른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쳤고요. 이때 장중한 때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까지 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 의장이 AI 산업이 오늘 버블이 아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전 2000년도 당시 IT 버블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AI 주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다시 미국 증시가 나스닥만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일단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본다면은 연준 의원들도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다소 신중한 모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뭐 그 외에도 한미 관세 협상이 오늘 어제 극적 타결됐죠.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쪽, 반도체도 영향이 좀 있을 거고요. 제약주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 관세에서 좀 물렀을 거로 보여지고 2차 전지까지 해가지고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한 관세 문제가 좀 완화되고 이거는 또 미국 쪽에 미국 항공의 그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 미국의 달바글로벌이라든지 실리콘투 같은 화장품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랐죠. 이러다 보니까요. 미국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0.5% 올랐고요. 어제 관세 협상 타결된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420원 이하까지도 내려갔었는데 미국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다시 1425원 가까이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주요 기업들이 장마감한 후에 실적을 대거 발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만 문제는 AI 투자에 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간에서 한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알파벳 또 역대급 실적들은 다 좋습니다. 뭐 매우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시간에서 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시간에서 8%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제 젠스랑 그 엔비디아 CEO가 아주 기업을 콕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네이버 이들 기업들하고 한국에서 한국민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뭐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AI 칩 공급에 대한 이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강력한 어떤 새로운 뉴스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주 주가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이제 분기 예비 실적 발표 후에 오늘 본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현대차도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실적도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야간 선물은 0.56%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선물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야간에 2148계약 비교적 좀 많은 선물 매도 계약을 물량을 내놓은 게 특징이었다면 특징이겠습니다. 일단 이걸 본다면 오늘 국내 증시의 시초가 지수 영향력은 일단 플러스권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오늘의 이제 메인 이벤트는 11시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과연 이제 얼만큼 좋은 결과를 낼 것이냐. 이제 둘 간의 어떤 합의점을 찾을 것은 자명한 거고요. 드러난 이제 이미 호재로 드러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좀 플러스 알파로 뭐 다른 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건 또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요 그 상황을 좀 종목들 상황을 좀 본다면요.
브로드컴이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인터뷰 중에 AI의 버블 관련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한 게 AI 산업 버블 아니다. 그 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시되는 인물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과거 2000년도에 IT 버블하고의 당시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브로드컴, 플란티어 테크, 그 다음에 알파벳, 엔비디아, AMD,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주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다 좋고 양호한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뭐 지수 하락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좀 특징주를 본다면은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플루언스 에너지가 뭐냐면 뭐 하는 회사냐면은 미국에서 ESS를 만드는 ESS 장치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젠스랑 CEO가 이제 뭐냐면 당시에 한 달 전에 모든 발전 시설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종목이 한 달 사이에 한 2배 거의 2.8배 정도 거의 3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간 종목인데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플루언스 에너지는 삼성 SDI로부터 이 배터리를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배터리를 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납품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징주였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큐, D웨이브 퀀텀 등 주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이게 오늘 특징이었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죠. 왜냐하면 오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국채 가격이 움직였다면 오늘 국채 수익률이 대부분 다 큰 폭으로 좀 올라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글쎄요, 뭐 안전자산 쪽에 대한 선호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 달러 인덱스가 오른 걸 본다면은 시장 영향력 자체는 그렇게 주식시장의 강력한 우호적인 영향까지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중립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주요 종목군들 동향을 좀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증시 이제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뭐 미국의 나스닥 이게 이제 분봉 차트인데 요 구간이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나스닥도 강세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연준 의장의 이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신중론의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한 때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AI 관련된 내용의 얘기가 나오면서 AI 주가 급반등을 했고 그게 이제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원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다만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죠. 주요 종목들의 이제 오늘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아마 자동차주 어제 시간의 거래 쪽에서 이 현대차가 14%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오늘 아침에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그렇죠. 자동차주 놓치면 안 된다. 자동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등의 주가도 일단은 뭐 오늘 시초가 쪽에서는 크게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차익 실현 매물에 좀 시달릴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은 좀 염두해 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쪽에 대한 의견 단기적입니다. 중립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 드린 게 옳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원자력 관련주들도 오늘은 조금 약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트럼프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이 핵잠수함을 건조를 거기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필리조선소는 아시다시피 하나오션이 현재 소유하고 있죠. 하나오션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관세 협상 타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요. 오늘 쪽에서는 주가가 더 강세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전일 가장 재밌었던 종목들은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였죠. 이 AI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보다 좋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LG CNS하고 삼성 SDS 이들 종목들, 삼성 SDS도 이미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17만 원의 저항을 돌파돼 있는데 이들은 좀 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늘 가장 좀 유망한 쪽으로 이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젠스랑 CEO가 한국의 기업들하고 협력 관계를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AI 칩을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AI 칩을 받아가지고서 그걸 굴리고 돌리고 운용하는 데는 뭐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되겠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 두 회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뿐이 없고 어제 이런 부분이 미리 좀 반영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특히 LG CNS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이평선 공부할 때 이동평선 공부할 때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이 상단에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된다면 좀 굉장히 빠른 주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수렴 구간이라고 그랬죠. 오늘 아침 시초가가 한 1% 이상 정도 상승한다면 약간 아래꼬리 주고 좀 위로 좀 강하게 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카카오나 네이버는 약간 눌림목 받을 가능성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뭐 급격한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외에도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 SDI만 유독 강세를 보였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는 제가 지금 현재 주력으로 삼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다른 종목들도 좀 주가가 반등은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좋죠. 로보티즈도 직전 고점의 저항 가격을 넘어서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ETF라도 제발 좀 투자 좀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는 좀 부진했다면 다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도체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중립적 의견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시장까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타이틀은 카카오 달러가 이제 내 차례. 아까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 쪽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순환매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문제는 연준 의장이 차기 물론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그때 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뭐냐면 물가죠. 결국은 물가가 만약에 3%에서 더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는 거죠. 현재 패드워치 미국이 이제 금리를 전망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전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91% 정도였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제 어제 연준 의장의 얘기 다음에 5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얘기 드렸다시피 10월 달에 물가 지표, 11월 달에 물가 지표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관세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지는 어렵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게 있죠. 그동안의 유동성 랠리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성 랠리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까지 염두에 둔 선반영된 움직임이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 유동성 장세의 위축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조금씩 현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이 난 종목을 수익 실현하면 잽싸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저도 이래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부터는 조금씩 현금을 좀 만들면서 단기적으로다가는 이제 증시가 설령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반등 시점마다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좀 위험을 갖다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도 아직도 순환매가 돌고 막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돌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오늘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 나온다면 지수가 급등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래도 저는 반등 시에 이제는 약간씩 점진적으로 조금씩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서 이익 실현할 때마다의 일정 부분의 현금을 좀 두는 전략을 취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힘차게 하루 시작하겠고요. 저는 이따 또 2시 영상에서 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주 재밌는 종목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뵙기로 하고요. 이제 영상 마치니까 또 뭐 해야 되죠? 안 누르신 분들은 빨리 지금에서 구독, 좋아요. 왜 100% 구독, 좋아요가 안 나올까요? 제가 아직도 부족한가 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